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나 4세대 실비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어찌됐건 실비는 의료비로 내가 내야 할 돈을 크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비보험 다들 가지고 계시죠?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보험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 실제로 실비보험의 가입자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4천만 명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4명은 가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 실비보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활용도가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고객님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 위주로 뽑아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깝게 보험료만 내지 마시고요. 그만큼 실비의 활용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실비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병원에서 진료를 본 날로부터 3년까지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실비 청구하는 걸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내가 오늘 병원을 다녀왔다면 2년 11개월 뒤에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전, 2년 전에 수술이나 입원을 했는데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까먹고 청구를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드리고 접수까지 해드려서 못 받고 있던 보험금을 다 받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긴 것 같으니까 되게 좋죠. 그럼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싶으신 분들은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이음 앱을 이용하면 진료 기록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원하는 기간 동안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니까 3년으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진료 날짜랑 내가 낸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었는지까지 어느 정도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급여 비급여 따로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딱 내가 낸 진료비만 나와서 이것만 보고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는 알기가 쉽진 않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내가 낸 진료비가 3만 원 이상 나온 건들을 우선적으로 청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실비는 언제 가입을 했냐에 따라 자기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우선 2003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100% 보장해줘요. 그래서 좋은 실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부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2세대는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2세대 1차 개정 때부터 3세대까지는 20%, 현재 실비인 4세대는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비급여 진료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세대 실비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하니까 300만 원을 내야 하고, 2세대 1차 개정 때부터 3세대 실비 가입자는 20%니까 600만 원, 4세대 실비 가입자는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실비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수백만 원을 치료비로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실비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돈은 200만 원이 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3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내가 내면 되고 나머지 2,8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1, 2, 3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4세대 실비는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급여만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200만 원 이상 나와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나 4세대 실비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어찌됐건 실비는 의료비로 내가 내야 할 돈을 크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실비에서 자동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넘어간 치료비는 실비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일단 알고 있어야 하고요. 실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돼서 내가 낸 돈이 아예 없어도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한 치료비의 50%는 따로 실비 청구를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500만 원이 나왔고 나는 따로 돈을 낸 게 없다고 해도 따로 실비 청구를 해서 50%인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내가 3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 난 적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실비에 일반 상해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가 있으면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을 안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 이후 실비도 자동차 사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본인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 비율만큼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16년 1월 이전 실비는 40%, 3세대 실비는 80%, 4세대 실비는 70% 보상해 주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이 100%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해 주니까 따로 내 돈 나가는 게 없어서 실비 청구할 게 없는 거고요. 내 과실이 30% 나왔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한테 70만 원만 주잖아요. 그럼 이때 공제된 30만 원에서 언제 가입한 실비냐에 따라 해당되는 지급 비율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2세대 실비는 40%니까 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과실이 크면 그만큼 실비에서 청구받을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사고는 실비에서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상황에 따라 언제 가입한 실비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면 실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냈돈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장기 체류권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부터는 해외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동안에 굳이 실비를 쓸 일도 없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시켜주기도 하고 체류 기간 동안 납입 보험료를 환급까지도 해줍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는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 실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A 보험사의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 실비도 똑같은 A 보험사여야 하지 다른 B사나 C사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환급은 3개월 이상 체류를 했다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랑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체류한 기간 동안의 실비 보험료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류일이 100일이었다. 그러면 100일분에 대한 실비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3달이 조금 안 되는 89일 동안 해외 체류를 했다면 장기 체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땐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전체 체류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출입국 딱 그 기간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체류 기간을 89일씩 총 3번을 국내와 해외를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엔 해외 체류 기간이 267일이어도 단 한 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체류한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거나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단체 실비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따로 개인 실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체 실비랑 결국 중복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때 그만큼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실비는 비례 보상이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장을 더 크게 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 청구를 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비가 한 개라면 그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개라면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두 개에 따로 나눠서 1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물론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 이 두 개가 서로 보장 내용이 다른 경우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단체 실비는 치과 비급여 특약, 한방 비급여 특약, 출산 확장 특약 등 개인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걸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개인 실비는 단체 실비에서 부족할 수 있는 입원 의료비 한도를 더 높게 보장을 해줘서 두 개의 실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때 장점도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둘 중 하나는 납입 중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지랑 중지는 아예 다른 거예요.
해지는 아예 보험을 없애버리는 거고 중지는 잠깐 일시 정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단체 실비가 있다고 해서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가 아니라 아예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해지가 아니라 꼭 납입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 이전에는 단체 실비 가입자들은 개인 실비만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2023년 이후부터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둘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사 단체 실비를 중지를 시키면 납입한 보험료는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실비를 중지를 시킨다면 다시 납입을 시작할 때까지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 실비는 납입 중지를 하려면 가입 후 1년은 지나야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지금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납입 중지를 시켰다가 나중에 20년 뒤에 퇴직할 때 납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대로 2세대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실비로 바뀌는 걸까요? 이것도 2023년 1월 이전에는 납입을 다시 시작했을 때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였는데 2023년도 1월 이후부터는 내가 납입 중지를 했을 때 당시 실비랑 납입을 다시 시작했을 때 현행 실비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실비로 납입 중지를 했더라도 20년 뒤에 다시 2세대 실비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납입을 다시 시작할 땐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직장을 그만두셔서 단체 실비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재개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납입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실비가 있어서 따로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환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5년간 단체 실비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해야 하고 동시에 전환 시점의 연령이 65세 이어야 하고요.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 10대 질환에 걸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병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유병자 실비로 전환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 실비가 있다고 해서 개인 실비를 해지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개인 실비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 실비나 개인 실비 중 하나를 납입 중지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실비의 숨겨진 활용 기능, 활용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실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놓으셨고 저도 늘 가장 먼저 가입해 놔야 하는 보험으로 이 실비를 늘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큰데 많은 분들이 실비를 제대로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턴 실비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보험 시장 속에서 여러 보험사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험 설계는 사람마다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 여력, 가족력, 걱정되는 질환 등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계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여러 보험사들을 비교해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은 쪽으로 찾아서 설계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업들이 때론 어렵기도 하고 고되기도 한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은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이랑 카페 링크가 나와 있어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